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 대폭락 언제 오는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아파트가 대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매체들, 유튜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들이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아파트 대폭락이 오는지, 그렇다면은 온다고 하면은 언제 오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란 것은 단일의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 폭락한다. 그 전제 조건을 첫 번째로 무엇으로 보냐면은 아파트 가격만 자꾸 내려간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전에는 짜장면 값이 먼저 내려가야 돼요. 현재 보시면은 한 1년 정도 사이 두고 짜장면 값이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뭐 5,000원이 6,000원 하고, 뭐 4,000원 하는 곳은 한 5,000원 정도 하고, 5,000원에서 6,500원, 6,000원 정도 올랐는데 왜 아파트 가격만 내려야 되죠? 짜장면 값은 내리고 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수도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목욕비도 마찬가지고, 이 최저임금에 따른 모든 가격이 다 올랐는데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유독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가격 내려갈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짜장면 값은, 생수 값은, 목욕비에 대해서는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그런데 나머지 요인들은 다 빼버리고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만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소비자 물가, 농산물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이 사람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농가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또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유류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죠. 뭐 비료값도 올라가고. 왜 이 사람들만 손해를 봐야 되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농산물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거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짜장면 값이 내려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경제학자들은 전부 부동산이 내려갈 것이다. 아파트 가격 내려갈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많은 지금 농산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부엌에서 집에 들고 가서 조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옥수수도 있고, 뭐 뒤에 보시면 파도 있고, 그리고 호박도 있죠. 뭐 여기서 보면 고추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이게 뭐죠? 이게 참 귀엽게 생겼는데 이거를 모르겠네요. 이것도 있죠. 이거 다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올랐어요. 팥값 6배 올랐습니다. 5배. 5배 오르면 600%죠. 1,000원 하던 게 5,000원 합니다. 그런데 팥값이 내려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옥수수 값 내려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호박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이 대호박입니까? 이 대호박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독 왜 아파트 값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이제까지 5번을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거기는 사업자들, 그리고 영세사업자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외계층들 포함해서 5번 동안 재난지원금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지원금 뿌렸던 거 다시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돌아줍니까? 자,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통화가치가 M2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이 통화가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값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다시 회수해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회수해야지 통화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의의 통화라는 M2라는 이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값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전 가격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IMF 여기서 보시면은 19년도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죠. 19년도 이후부터 코로나 발생한 이후부터 국고채입니다.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고채를 발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현금을 찍죠. 그래서 이 국고채 비용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고 통화 정책이 같이 수반됐습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은 원래대로 회귀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로 이루어진 것들은 원래 회귀가 안 되죠.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도로 다시 개내라, 다시 토해내라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미 돈 다 썼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파트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국고채 발행을 통한 통화팽창입니다. 통화팽창이죠. 이 팽창이 전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화가 팽창됐던 부분들은 이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통화정책의 일부분이 아니고 재정지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현 상황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돌아가기는 거의 확률적으로 1%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경제학자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혹은 유튜버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 폭락을 주장하기 전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뿌려졌던 이 통화팽창이죠. 이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제 조건이 명확합니다. 통화를 다시 회수해야 된다. 이 부분이 먼저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재대란, 얼어붙은 건설 현장. 왜 자재대란이 일어났습니까?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3개월 정도 공사 현장이 지연된다고 하고, 철근이 지금 품귀 현상 벌어졌어요. 목재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건축 원가가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 현장을 보시면은 지금 서울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이거죠. 재건축 재개발 무조건 속도전으로 가라. 왜 속도전으로 가야 되냐? 이러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화폐 가치에 따른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무조건 속도전으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원가에 들어가는 이런 자재값들이 다시 이전으로 원위치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값이 원위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5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도로 원위치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자재값도 다시 원위치해야 된다. 이 주장을 먼저 하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 최저임금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임금 상승, 임금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건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이 올랐잖아요. 이거 법정으로 올라왔으니까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짜장면이 무슨 기계로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다 뽑아내는 거지, 면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비용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률만 나타낸 거죠. 상승률이 어마하게 올랐죠. 16.4%, 그 다음에 14% 올랐습니까? 쭉쭉 올랐는데, 상승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삼국사기 보셔도 삼국시대 때도요,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도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이 내린 적 없다. 인류 역사 300만 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고 한국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반대가 뭡니까? 디플레이션이죠. 네,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돈 가치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가요. 경제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아파트 값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이다. 대폭락을 할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기 이전에 최저임금부터 내려가야 된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기려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는, 자,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 폭락, 대폭락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M2 통화량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M2 통화량이 우선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 여기 있죠? 최저임금 원위치해야 되죠. 네, 최저임금 원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짜장면 값도 원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생필품값 다 원위치해야 돼요. 모든 재난지원금 우리가 정부에서 뿌려냈죠. 이 재난지원금을 얼마 정도 뿌렸습니까? 200조 뿌렸습니까? 여러분들 수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200조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이 받은 사람들이 돈 벌써 다 썼는데 어떻게 토해내? 전면적으로 환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자재, 건설임금, 반값을 추진해야 되죠. 네, 임금도 반값을 다 때려야 됩니다. 이전으로.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 철강자재, 목자재 이런 것들 다 원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다 원위치해야지 이 전제 조건이 따라 붙어야지 아파트 값이 하락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쏙 빼놓고 아파트 값만 내린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아파트 가격 하나만 지금 내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들은 하나의 요인들이 아니고 사회나 경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격입니다. 가격.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는 현재가다. 현재가. 지금의 현재가가 현재 가격, 현재가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호가창에 있죠. 현재가. 그 현재가가 바로 아파트의 가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아파트, A 아파트, B 아파트.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고 이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고 저 아파트의 가치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치는 무엇이다? 현재가다. 현재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하락을 먼저 주장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순서다.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M2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M2 통화량이 줄어들 수 있는가 봅시다. M2 통화량이 줄어들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인플레와 함께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M2죠. M2. 여기 있죠. M2.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가 나타났고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성장의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파트 값이 위에 있습니다. 점선이 아파트 가격이죠. 주택 가격. 위에 보시면은 초록색입니다. 이 파란색이 M2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제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 조정 구간에 들어왔죠. 아파트 값이 안 내려갔죠. 이 점선이 아파트 가격이니까. 왜 아파트 값이 이 부분에서는 더 오르지 못했습니까? 2012년도에서 2014년도는 부산, 서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기간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수축과 기완을 계속합니다. 아파트 가격하고 통화량은 수축과 이완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벌어졌다.
좁혀졌다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여기서 M2 통화량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의 상태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때입니다. 이 많이 벌어질 때 어떻게 나타난다? 조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면을 보세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M2죠. 초록색. 여기서는 아파트죠. 아파트 가격과 M2가 이격이 굉장히 크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졌으니까 M2가 많이 통화량이 많이 증대하거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이 국면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상황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을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 M2 통화량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M2 통화량은 밑에 있고 이 국면하고 똑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이 국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고 통화량이 증대는 약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 이격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격. 예, 이 사이 간격 수축과 이하 안에서 이격이 크게 나타나야지 아파트 가격이 결론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영원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아파트 가격과 결국엔 통화량을 같이 수축과 이하로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히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이 커지게 되면은 이 이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 나오고 통화량은 다시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연출된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국면에서 같이 만나죠. 만났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도 만나죠. 한번 만나죠. 이 국면에서도 한번 2010년도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1번,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화량은 축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올라서. 이 국면 정도에서 한번 만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파트 가격은 지금으로 봐서는 더 올라야지 통화량과 M2라는 아파트 가격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과 벌어짐 이런 것이 뭡니까? 수축과 이완입니다. 경제는 항상 파동. 이 수축과 이완이 바로 무엇입니까? 파동이란 거죠. 파동. 이 파동에 의해서 모든 웨이브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조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이 우선 M2 통화량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돼야 되고 여기서 M2가 돼야 되고 그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과 M2가 이격이 벌어져야 된다. 크게. 이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현재 국면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의 조정은 기대하기 사실 힘듭니다. 기대하기 힘들죠. 단 하나 아파트 가격이 오버슈팅이 반드시 나와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국면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미안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만큼의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만큼의 올라가는 통화량이 증대되는 만큼의 올라가는 이 상승으로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의 조정기는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이 대략 저는 이거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서 아파트 가격이 M2의 통화량 위에 올라가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이 가을쯤에 다 이 파동의 경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이다. M2가 아파트 가격보다 밑에 있죠. 이 국면을 보시면은 현재 국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M2 통화량 비해서 현재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좀처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 아파트 가격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유독 왜 아파트 가격만 내려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이미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부터 내려간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